오늘은 고시원 매매 사이트에서 중복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과정과 새로운 고시원을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건물주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고시원 계약이 종료되는 10월까지 약 7개월 정도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오래된 미니룸 고시원을 처음 운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실이라고 들었지만 실제 만실도 아니었고 27개 호실이 있지만 일부 방은 방 역할을 하지 못했고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며 심지어 5년 이상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기싸움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른 분께 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넓은 고시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넓은 고시원으로 가고 싶어서 일찍 인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고시원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소개된 물건을 두 곳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고시원 매매 사이트에서 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을 문의하면 현재 그 물건은 없어요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인데도 다른 제목으로 다른 가격으로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복 물건을 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게시글 제목보다는 평수, 제곱미터를 보면 반복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고시원도 이렇게 고시원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제목, 다른 가격으로 올라와서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평수와 제곱미터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반복 물건을 거르기 위해서는 꼭 평수, 제곱미터를 확인하세요. 고시원을 새로운 주인에게 인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은 10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최종 계약은 현재 고시원 원장, 새로운 고시원 원장, 그리고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4명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전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물주만 빠지고 현재 고시원 원장, 새로운 고시원 원장, 부동산 중개사 이렇게 3명이서 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방 점검 등 다양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험한 권리 계약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에 제가 고시원을 인수할 때는 전 원장과 가격을 공개하고 그 가격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고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먼저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가격이 얼마로 계약되는 건가요? 물어봐도 가격은 오시면 협의해야죠. 이렇게 부동산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먼저 가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계속 인수하시는 분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직원은 원본 서류,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속으로는 이게 뭐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장님이 들어와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고시원을 인수할 때 이 가격에 받았고 이러면 손해를 보고 물건을 넘기는 것이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과 처음 가격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최종 이 가격으로 하고 수수료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실장님이 나갔습니다. 이때도 계약을 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분께서 중간중간 들어와서 고시원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원장과 얼굴을 보지 않고 가격이 절충되었고 최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동산마다 어느 정도 협상의 절차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른 방에서 얼굴도 보지 않고 가격을 절충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올라왔지만 그 불안은 사그라들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 물건을 소개받고 두 곳의 고시원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고시원은 외국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장기 체류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동인구와 고시원 위치를 보고 이 고시원은 저의 낮은 수준으로는 풀 수 있는 고시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룸으로 48개 방이 있으며 25에서 40만원의 입실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은 2개의 호실을 합쳐 만든 듯 하였습니다. 다른 고시원은 4층, 5층 모두 고시원으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50개의 방이 있었으며 입실료는 20에서 30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층, 5층 분리수거장, 세탁실이 구분되어 있고 시설은 깔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 고시원에 비해 오래된 고시원처럼 느껴져서 인접 고시원과 경쟁을 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곳의 고시원을 확인한 결과 고시원의 권리금이 많이 올라간 듯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면 생각했던 돈보다 1.5배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이 물건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물건도 계속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고시원에서 확인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